134. 도시개발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시장이 자기 관할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을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둘 이상에 걸쳐 있다 그럴 때는 항상 걸치면 뭘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되는 등 일정한 그런 사유가 해당될 때는 얘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이건 지자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건 국가 업무 관련되죠? 그러니까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의 업무는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거지 독립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의 지정권에 대해서 다른 관계부처에서 필요할 때는 요청할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하기도 하고 공공기관이 하기도 하고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먼저 11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시행자, 그럼 공공시행자예요. 1호부터 4호까지 그럼. 그리고 50초 그러면 공공이에요. 50초는 1, 4, 5까지의 공공시행자가 50을 초과해서 출자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1호, 2호 대통령령을 정하는 공공기관, 3호 대통령령을 정하는 정부 출자기관, 4호 지방공사. 그래서 국지공출방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얘네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아예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법의 이름은 도시개발조합이에요. 이름은 조합이라고 붙어있지만 실질적인 성격은 조합이 아니고 뭐다? 법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인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법인이 권리 의무의 주체예요. 그것을 외부에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하는 제도가 뭐가 있죠? 완벽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등기하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법인이 설립되려면 인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하는 거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건축, 토목 건축업 면허를 가진 자 등등등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까지 하게 되면 양이 너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건 안 나왔고 앞으로도 나오더라도 제가 강의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여기 요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장황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부하는 것은 너무 시간 낭비고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는 게 않아요. 얘네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50초 하게 되면 얘네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50을 초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0초 하게 되면 공공기관처럼 취급하면 된다. 50초 하는 편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면서 이 편이 나왔는가 그것도 확인을 한 번씩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도시개발 사업하고 싶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제한할 수 있다. 제한.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은 누구한테 하느냐면요. 여기 이제 누구한테 하는가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완벽하게는 몰라도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정도 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고. 제주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에게 직접 제한해요.
그리고 시도에서는 시도의사에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합니다. 제한. 그럼 제주도지사는 스스로가 판단에 따라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지정권자니까.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도시장은 자기가 지정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광도지사에게 이제 지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시 이제 요청. 근데 요청을 얘는 안 하고 대도시장도 안 하고 지가 직접 지정하고 아니 나머지는 요청하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분석은 못해도 좋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이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거 알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보면서 지문에서 이걸 완벽하게 기억을 여기까지 하려고 하지 안 해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한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지방공사는 지자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도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여기다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싶을 때, 그것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면적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지방공사장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업무하는 거니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 할 때는 국장이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국장은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좀 전에 예를 들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어때요? 상급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국장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중3 천불 중학교 의무 교육이니까 국가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을 만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가, 국장, 중장, 국장. 아까 이것도 국가와 밀접한 관련 그랬잖아요. 국장이에요. 천재지변 쓰면 신속하게 하는 것은 지자체보다는 국가가 더 추진력 있게 할 수 있겠죠. 그 협의 안 되면 그것은 얘네들 간에 안 됐으니까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논리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근데 공부를 만약에 지금 한 달밖에, 2달 만에 초치기로 해야 되겠다. 중3 전부 국가 책임자를 해가지고 가서 맞춤 받고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외운 사람들은 틀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문장이 나왔을 때 쫙 헷갈리거든 이제 문장으로 나오면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죠. 이제 평소에는 얘네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다 이제 뭔가를 확인을 받고 감독을 받고 통제를 받고 해야 됩니다. 지정권자에게. 근데 지정권자 아닌 자가 통제하는 경우도 이제 있고,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을 어디다 할 것인가 하는 뭐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 도시개발 계획에 포함이 수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어디다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 도시개발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위치, 면적, 목적 하는 것 등이 있고, 사업을 누가 시행할 것인가, 시행자라든가 사업 시행을 수용 방식으로 할 것인지 환지 방식으로 할 것인지 시행 방식이라든가 하는 것 등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복지라든가 제가 사회복지학과, 문화학과 이런 말 많이 했는데 그거는 우리 공법에서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지문에는 종종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맞는 말은 보통 나옵니다. 문화재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보건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정비계획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농지법에서도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문화재 보건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문화국가, 사회국가를 생각하면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세입자 주거대책 같은 것들도 다 있겠죠. 사회국가니까. 사회국가는 약자에 대해서 배려가 있는 것이 사회국가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특이한 게 있는데 박세세환 하는 것은 원래 자 도시개발계획을 1월 1일 날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이것에 따라서 1월 10일 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공란으로 비워놨다가 이거 한 후에 1월 15일에 추가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세입자 주거대책 그리고 세부 목록 여기서 토지를 토지 등의 권리를 수용해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경우가 있고
환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뺏어오는 게 아니고 서로 나눠 갖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섞어 쓰는 게 뭐예요? 혼용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수용 대상인 모든 재산권에 대한 세부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구역을 정하고 할 수 있고 순환 개발 방식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도 구역을 정한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거 네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얘를 1월 1일 날 지정하고 얘를 1월 10일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나중에 세우는 것. 이 계획 세우는 게 금방인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걸 하다 보면 어디가 도시개발구역이 될 것인가 정보가 새나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의 이익이 아니고 또는 공익이 아니고 또 외지인들, 투기 세력들이 여기에 잠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정해서 토지 분할이라든가 건축물 건축행위, 용도 변경행위 같은 것들을 통제한 이후에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땅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 이런 곳에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본래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정해야 돼요. 근데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아닌 곳들 볼게요.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이 있는데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시 외의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이런 곳에는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하나, 주상공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얼마 이하일 때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도 이거 전체에서 투기가 많이 극성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있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주거, 상업, 공업일 수도 있어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거기도 역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겠죠.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 도시개발 계획을 공모하고자 할 때 뭐 할 때요? 공모할 때 그때도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계획을 공모해라, 응모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모하고자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 숫자는 이제 100분의 30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 면적이 있네. 지정 면적. 지정 면적은요. 너무 좁으면은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그렇게 뭡니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가 곤란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얼마 이상이에요? 1만 이상. 1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 그랬죠. 그럼 자연녹지, 생산녹지 나왔죠? 얼마? 주상, 자생 얼마? 1만 이상. 공업지역은 얼마 이상? 3만 이상. 도시외기지역은 그냥 30만 이상. 우리 개인이 하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농업지역 관리지역은 3만 이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이상, 3만 미만, 5천 미만. 보전녹지도 우리 개인이 하는 거니까 5천 미만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시가지를 만드는 거니까 보전녹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 경작을 위한 경우라든가 이렇게 5천 미만으로 이제 형질병이 가능하지만 우리 시가지를 만드는 것은 보전녹지는 안 됩니다. 도시예외적은 다봉 땅을 봐야 30만. 그래 예외적으로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하는 정도. 그냥 열려 있다. 완전히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도시 외의 지역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앞으로 여기는 도시지역이 돼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상공 지역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의제가 되는데 다만 녹관농자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여기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연 취락지구가 지정될 수 있고 개발 제한구역은 무슨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가 지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는 얘는 시가지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래서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여기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 정했을 때는 이제 시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취락을 정비하는 겁니다. 환지만 하려는 거예요. 그냥 번화가 만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취락지구는 도시로 의제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도 의지하지 않고요. 국토계획법 51조 3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도시역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제 우리 법조문이 너무 많아서 불가피하게 법조문을 적시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그것도 도시개발법 내에서 법조문을 적시해서 도시개발법이 문제를 만들지 도시개발법에서 국토계획법에는 51조 3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낼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로 의지하지 않는 것은 제가 이제 비치는 도시가 아니다 해서 그냥 외우기 쉽게 한번 말을 만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취락지구는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마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도시가 안 되는 것은 취락지구와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말하는데 그 취락지구만 기억을 하시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좀 전에 노란색 면적 봤죠, 면적. 면적 제한 여기 보세요. 여기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과연 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 마을만 동네만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관리지역에 있는 자연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건 잘 알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한 표현을. 그리고 취락지구만 이란 면적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취락지구 그리고 누가 취하니까 개가 됐어요. 형 취해서 개가 됐죠. 형 취하면 개지 그랬죠.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도 면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경우에도 그 면적이 뭐 30만 이상이어야 된다, 3만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 근데 취락지구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또 그래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것은 본래 시가지를 만드는 것은 얘가 시가 활용도니까 여기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하는 게 원칙이겠죠? 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적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것이 장기 발전 방향에 따른 개발 계획에 미리 반영이 돼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이용 가능한 용도로 정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나오기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광역 및 기본계획이 없는 도시군 있을 수 있죠? 그러한 도시군에서 주거, 상업, 공업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어디서만 가능하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그건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거 가지고 한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국장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렇죠.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 국장 말고 누가 지정하겠습니까? 국장이 할 수 있겠죠. 산업동산자원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누구한테 하겠어요? 국장에게 하겠죠. 국가 업무 관련되니까. 그럼 국장이 할 수 있고. 4번 한국토지택공사 사장이 한국 무슨 공사가? 공공기관이죠.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한국공사 사장이 30만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장이 할 수 있죠. 천재지변으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국가에서 밀어붙일 수 있겠죠. 그럴 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3번 지방공사장 이 사람은 지자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국장에게 직접 제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면적은 맞네요. 30만 이상. 요청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제 그 시험에서 여러 군데 틀리게 힌트를 주게 되면 강의할 때 요청도 기억하라 뭐 제안인데 틀렸다 해가지고 요청과 제안을 막 구별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가 그 법에서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행정성은 요청이고 우리 그 개인은 뭐 제안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알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 그건 사족에 불과하고 벌써 지방무사에 틀렸고요. 그리고 또 이게 3번만 있는 게 아니고 4번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4번하고 비교하면서 국가계획이란 말도 빠져있잖아 지금 3번에. 그죠? 그래서 3번만 나왔다 그러면 답이 뭐지 살짝 헷갈릴 수 있을지 몰라도 4번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틀리면 이제 기본이 조금 덜 된 거죠 이제. 중장 등은 뭐 제한 면적 제한 없습니다. 이제 중삼천불 했잖아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만 30만 이상. 그거 이제 기억은 좀 하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3번이고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면적 규모에 관한 올바른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주거라는 상업지역 얼마 이상이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자연녹지 1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은 얼마 이상? 얼마? 1만. 그래서 1311이죠? 2번이네요. 그 앞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하는 것은 생산녹지지역도 자연녹지지역에 비해서는 개발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산녹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걔는 전체 100분의 30 이하로만 포함시키란 말인데 시험에서 약간 틀리게 안 하니까 제가 강의 안 한 거예요. 그 볼 필요 꼭 기억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얼마 이상? 1만 이상. 자, 3번. 틀린 것은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있죠? 남양주시 대도시 맞죠?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구리시장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도시만 되는 거예요. 자연녹지는 얼마 이상해야 된다? 1만. 틀렸네요. 2번이 답이고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맞아요? 그죠? 도시계획이죠. 구역을 정한 다음에 계획 세울 수 있다고 했죠? 지정권자가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고, 군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죠? 도지사에게. 그때 요청할 때도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네, 여기서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요 주민들 의견 드려야 됩니다. 주민 의견은 공람이나 공청회 할 수 있어요. 이제 공람하기 전에 관련서를 비치하기 전에 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건데 그리고 관련서를 남양시청에 비치할 겁니다. 와서 열람하고 의견 있으면 제시하세요. 이제 할 거예요. 일간신문 공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 공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공보에 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돼요. 공람기간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이고요. 공청회도 며칠 전까지 공청회 장소를 공고해야 돼요? 14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럴 때는 일간신문 공고는 당연하고 이때는 공청회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10만이다, 30만이다. 이것은 공청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공람은 해야 돼요. 공청회는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100만 이상 할 때는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필수예요. 이게 이제 공람, 공고 이런 말 해요. 이제 공고하잖아요. 여기 공청회 공고. 그래서 공람, 공고일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게 알려지고 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건 아니지만 이때부터 좀 얍삽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조금 제한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뒤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보겠고요. 자, 이제 공람 공고했고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또 고시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하고 그리고 관련서로 비치해서 공람을 또 시켜요. 이제 구역 지정한 후에 또 공람 시킵니다. 이 시도이사 대도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고시하고요.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공람시키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보내줘요. 그럼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제 공람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누가 공람하는가, 누가 고시하는가 이런 것들은 별로 강의를 안 해요. 중시치 안 해요.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 근데 그거까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국토기획부까지 그걸 다 나오면 여러분들 정신없어가지고 기본적인 틀에서 깨지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칠판에서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무시해야 돼요. 문제 풀면서 그런 말이 나오면 유추해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또 정리해서 다 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는 일간신문 공고해서 1,10,100 하는 것들은 좀 기억하시고, 그 중에 10만 원 모르더라도 얘는 알아야 돼요. 공청회 해야 된다는 거, 강조하는 거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 말 만들어서 막 강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면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거고, 뭐 특히 서를 송부했을 때, 통보한다, 통지한다, 누가 공고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그냥 듣고, 들은 거 가지고서 유추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추하는 걸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답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개발계 이제 여기 사업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환지 방식 이렇게 특별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혼용하고 이제 섞일 수가 있으니까 혼용은 이제 환지와 수용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 있고 그냥 여기저기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걸 분할 혼용, 이걸 미분할 혼용 하는데 작년에 지문에 하나 나왔습니다. 뭐 지문 중에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얘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터리로 기본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전부 환지를 하든 혼용을 하든 간에 환지를 하려는 구역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환지, 여기도 이제 환지가 적용되는 그래야 되고 도시개발 계획은 바뀔 수도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빨간색이 노란색은 될 수 있어요. 노란색이 빨간색이 되면 안 돼요. 자, 수용해서 전부환지 가능하죠? 그리고 혼용해서 전부환지 가능해요. 수용이 혼용 가능해요. 근데 전부환지가 혼용으로, 혼용이 수용으로 이거 안 됩니다. 자, 빨간색이 노란색은 돼요. 자, 이렇게 바뀔 때도 동의 받아야 돼요. 바꾸려고 그러면 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 국가나 지자체가 있었죠. 만일 시행자가 국가이거나 지자체일 때는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중요하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이 숫자 나오고 이 숫자를 한 군데 하지 말고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면적 3분의 1, 수 2분의 1. 여기서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대해서 저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돼서 면적 얼마?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시행되면 이제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수용 방식의 사업도 있고 환지 방식의 사업도 있죠. 네, 토지를 수용할 때 여기가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민간이 할 때는 전체 토지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10,000명이다. 그럼 2분의 1 이상, 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여기 소유, 저기 동의 이런 말 표현 다르지만 그걸 바꿔내지 않으니까 가끔 문제 그 바꿔내는 경우인데 시험은 안 바꿔냅니다. 그러니까 숫자 구조만 아시면 돼요.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 여기도 조합 설립도 마찬가지고 환지 방식 도시개발 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수용에서는 세 가지 용어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상환 채권. 그리고 중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원형지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선수금 제도가 있어요. 숫자만 말하면 일단 여기는 2분의 1 채권 2분의 1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원형지 3분의 1 이거는 선수금은 이제 100분의 10 이렇게 있는데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100분의 10은요. 만약에 민간이 선수금을 받으려면 토지를 선수금 받으려고 분양하려는 토지의 100%를 확보하고 저당권도 다 해소를 시키고요. 그리고 공사를 100분의 10 이상 진행을 시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공공이 국지공출방이 선수금을 받고 싶으면 요건이 좀 완화가 돼요. 완화되는데 공사를 100분의 10이 아니고 그냥 소유권을 100분의 10 확보만 하면 돼요. 공사를 의지만 확실하게 표명하면 선수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보증서 제출해야 되고 민간은 공공은 보증서 제출 안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험은 얘네들 이제 많이 물어보죠. 2분의 1, 3분의 1.
있고,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는 굉장히 싸게 공급받았기 때문에 원형지 공급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학교 부지로 이용하려는 자, 공장 부지로 이용하려는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공부하는 학교, 지방공사, 공법인에서 다 공 들어간다고 했어요. 외울 때. 근데 여기 얘네들은 이 막대한 특혜를 가지고 투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10년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전매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매각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매각해도 돼요. 얘는 10년 금지기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미라하세요. 예, 저기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두 개를 묶어서 공부를 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몇 번만 설명했죠? 4번 했죠. 4번. 여기 이제 도시개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서 시행자가 누구인가를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동의받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다. 꼭 확인해야 되고. 자,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리 공법에서 분할할 수 있다. 결합할 수 있다. 그럼 맞다고 했죠? 분할에서는 이제 가끔 답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 게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청산금 지급, 징수, 교부, 징수할 수 있죠? 부족한 것들. 근데 청산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분할 징수할 수 있다. 그걸 없다. 이렇게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2번.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 그랬어요. 그럼 이게 수용이라든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계획 수립하는 것과 관련될 때 누가 하는 경우 하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원형지 매각 기간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광역시장이 개발 계획을 변경한다면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지 않고 자기 혼자 집에서 몰래 봐요? 공람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다음 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문제집에서나 좀 잘못된 줄 알았더니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되네. 기출문제 원문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왜냐하면 폐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폐지된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용도지역 했으니까 폐지란 말은 없어야 돼요, 사실은. 용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폐지에 대한 연결되는 말이 없어요. 뺐으니까 그것도 빼야 되는데 안 빼놨네. 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제 수용 방식 도시개발 사업 했습니다. 공사가 끝났어요. 준공검사를 받아요. 준공검사 통과되면 공사 완료 공고해요. 그럼 그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이 과거 용도지역으로 환원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도시지역이 있는 거죠. 도시지역 만들려고 이거 한 건데. 왜 과로해요?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할 때는 준공검사 필요 없죠. 환지 방식. 공사 완료가 됐어요.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이게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5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고, 여기 40조에 따라서도 40조 대통령령 64조에 따라서도 여기서도 시행자가 공사완료 공고를 해요. 말이 바뀌어야 돼. 법이 잘못돼 있어 지금. 그 때문에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공사완료 공고 다음 날 해지가 되는 게 아니고 환지 방식일 때는 뭘 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을 해야 돼요. 토지를 서로 나눠 갖는 거. 이때 청산금 결정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해결되면 환지처분 공고하죠? 공고일 다음 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다음 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따라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이전을 하는 건지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저당권, 등기된 임차권 환지로 이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역시 환지의 부석인 청산금도 어떻게 돼요? 확정된다. 확정.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멸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게 돼야지.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 있죠?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그 땅을 비워줘야 돼요.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까지 비워줘야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서 주인 역할을 하겠지. 다음 날. 그리고 자, 환지로 이전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이전하지 않죠? 지역권.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 그럼 지역권 어디에 있어요? 종전 토지에 있는 거죠. 종전 토지에 있어 지역권이 있어야 돼요. 지역권은 토지에 부속하는 권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없어져야 되겠죠? 언제 없어져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없어지는 것은 여기서 소멸해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래서 청산금 같은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5년. 언제부터 5년이 진행되는 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5년이죠.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소멸시효는 기산을 해야 되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하는 말 이제 중요하고요. 이 환지 처분은 언제 하느냐면 만약에 준공사를 받는 자는 준공사 받은 때로부터 60일, 준공사 받지 않는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할 때는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지사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지정권자 아닌 자들은 준공사 받고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제가 됐을 때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럼 뭔가 대비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말 하겠죠. 자, 여기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줬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있으면 이걸 인삼밭에서도 도시개발 사업한다 했는데 실시의 인가 신청을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3년. 인삼밭 그랬죠? 3년 이내에 해야 돼요. 안 하면 3년 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도시역과 지구단위 격구역은 과거 용도로 환원되고 얘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끝 했으면 좋겠는데 구역을 정한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그죠? 이렇게 되는 때가 있다고 했어요. 구역을 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2년 동안 수립 안 하면 2년 된 다음 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환원시켜버려요. 용도죠. 그 구역 계획 세우면 이제 인삼밭. 똑같아요. 3년. 근데 만약에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더라. 그럴 때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렵고 실시계획도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각각 5년씩 줘요. 5년 동안 개발계획, 5년 동안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5년 된 다음 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이제 용도적 환원 설명드리고 다 해서 5번 질문이었죠?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자, 5번 136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틀렸네요. 직접 지정하죠? 대도시. 2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이럴 때는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만약에 도지사가 협의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둘 이상의 도인데 그게 어느 대도시에 걸칠 수 있어요. 그럼 대도시장하고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2번 지문은 이거 가지고 이거 틀렸지만 이걸 맞는 말로 바꿀 수도 없어요. 이것은 어쨌든 틀렸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야 돼요? 걸치면은 협의를 해야 된다. 3번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답은 쉽죠. 천재지변. 천재지변은 여기서 이제 도시활법에서 한번 나오고 정비법에 좀 많이 나옵니다. 정비법에서도 뭔가 우리가 공부한 것에 대한 예외가 천재지변 발생하면 항상 있다. 이렇게. 항상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천재지변 관련되지 않는 데다가 뭐 천재지변 있을 때는 이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 내요. 자, 천재지변 관련된 것도. 천재지변 있으면은 뭐 시행자에 대한 예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 동의 예외도 있을 수 있고요. 하는 예외들이 정비법에서는 좀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4번.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 시행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취락지구 아니라면 1만 이상이야 돼요. 그죠? 적어도 하나가 1만 이상인데 1만 미만을 또 쪼개면 얼마나 잘게 쪼개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만 미만인 경우 쪼개는 게 아니고 분할했을 때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답은 뭐 어렵지 않았죠. 6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그랬어요.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 간이공작물에 뭐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장 이걸 뭐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농사짓는 관련된 것들. 그래서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것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지장을 안 주잖아요.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도덕의 재치.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 여기도 공사에 방해 안 주죠? 이거 이제 책 쓴 사람이 조금 더 부지런하면은 이것도 바꿀 텐데 이제 존치 이것이 이제 남겨두기로 하는 말을 바뀌었어요. 이제 한글화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토지 분할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토지 분할은 허가상이다. 근데 농사 짓는 것은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보는데 오히려 농사 짓는 행위와 관련된 것이 더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임시식재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임시 받아야 임시 안 받아요. 임시는 방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관상용 중목인데 그 말은 맞게 나와요. 그걸 틀리게 안 할 거니까 관상용 중목이 임시식재는 허가 안 받는데 말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제가 표현토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경작지에 임시로 식재한다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경작지는 대량일 수 있겠죠. 사업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 구역 후 계획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은 136페이지 7번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구역 정해놓고 여기에 맞는 계획 세우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공모기간은 며칠 이상으로 한다? 90일 이상으로 해요. 90일 이상. 그 다음에 자연녹지역에서 계획 구역을 정할 때 도시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도시외의 지역 할 수도 있고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 또는 무슨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농림지역 이렇게. 자, 4번. 국장이 균형발전에서 중장과 협의해서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왜냐하면 이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라는 말을 여기 상업지역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쨌든 주상공여도 균형발전할 때는 낙후된 지역이겠죠. 제가 그랬죠. 낙후된 지역에서는 거꾸로 할 수 있다. 투기 같은 걸 좀 더 억제하기 위해서.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40 틀렸네요. 100분의 30 이하여야 돼요. 이것도 이제 맞는 말로 하려고 그러면 주거지역이 그러면 안 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 이렇게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맞는 말을 하려고 하면. 주거지역은 100분의 20인데 상업지역이 또 100분의 20, 공업지역도 100분의 20 하면 합치면 100분의 6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상공이 합해서 100분의 30이야. 이제 맞는 말을 할 때는 명확하게 그렇게 해줘요. 근데 이제 100분의 30 나오면 그 숫자만 가지고서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나와요. 시험에서. 이제 8번.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계속 나오는데 어째서 뭐 이렇게 중요하니까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답은 2번이죠. 농림지역, 보전관리, 생산녹지. 생산녹지는 전체에서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된다고 했죠. 9번.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옳은 것은 좀 복잡한데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토지 소유자 전체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죠?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100명이다. 그럼 얼마 동의받아야 돼요? 50명 이상 동의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동의한 사람의 면적 합계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토지 소유자를 산정할 때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몇 명이에요? 1명. 여러 개의 토지를,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다. 몇 명이에요? 1명. 그런데 구분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다. 집합 건물을 구분 소유하고 있다. 구분 소유 공유 아니고요. 다시 집합 건물을 구분 소유하고 있다 하면 그 구분 소유한 사람들은 토지를 지금 공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토지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만큼은 달리 평가를 해야 되겠죠? 아파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굉장히 비싼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일반적인 토지 소유자처럼 니네는 공유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 1000명, 한 명으로 취급하겠다. 어떻게 안 되겠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하나하나로 본다. 이거예요. 1번 구분 소유자는 대표 구분 소유자 한 명만 토지 소유자라 본다. 틀렸죠? 각각이 됩니다. 자, 2번 5번부터 할게요. 쉬운 것부터. 도시개발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국공유지를 포함합니다. 포함하는데 이제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좀 복잡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그 도시활법에서는 하나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건데 만약에 내가 국공유지가 포함된다 제외된다가 도시활법에서 헷갈린다 모르겠다 그러면 포함된다고 해서 그냥 푸세요. 문제를 한다고. 그러시면 돼요. 토지 수용에서도 한 가지 언급되는 게 있는데 그건 무시하겠고 국공유지가 이제 제외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조금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뭐 일단 볼게요. 여기 면적 3분의 2 이런 거 할 때 국공유지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해서 3분의 2 동의 받아야 돼요. 조합 설립할 때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서 동의 받아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이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서 3분의 2 동의 받아야 돼요. 국공유지 포함해서 동의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공공시행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공공시행자는 동의 받을 필요 없고. 자, 이때 만약에 이제 또 토지면 여기에 토지 소유자 총수 이런 말 했는데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100명이다. 그럼 50명 이상 동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토지를 누가 공유하고 있다. 그럼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근데 여기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집합 건물을 구분 소유하고 있어요. 가불병정인. 그래서 4명이 집합 건물을 구분 소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 한 명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번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관련되는 말들 다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외우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개발계획이 지정권자 머리에 다 나온 게 아니고 제안하는 자들이 여기다 도시개발국이 정해주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개발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지가 물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발계획이 계속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바뀔 수도 있죠. 인구수용계획이라든가 하는 게 바뀔 수 있죠. 개발계획이. 그때 이 조합에서 어디 갔어? 여기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경우라고 칠게요. 그래서 조합이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 합니다. 그때 개발계획이 마땅하지 않으면 총회에서 개발계획을 의결해서 변경 요청할 수도 있어요. 총회에서 개발계획. 대의원회가 못해요. 개발계획은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대의원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계획? 대실을 한다고 했어요. 무슨 계획? 실시계획 하지. 실시계획. 환지계획은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부한 거예요. 여기 다 나온 지금 이거 관련되는 거 이제 전체적으로. 그럼 이 조합에서 일정수 동의 받아야 개발계획 변경 요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개발계획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조합이 할 수도 있고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했어요. 일정 동의로. 근데 변경 요청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의 의사 철회할 수 있죠? 언제 하라고요? 전에.
변경 요청한 후에는 철회 못해요. 이미 다른 심사단, 다른 절차가 돌입되고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싶어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동의자에서 제외한다. 읽을 수 있죠? 전에만 보면 잘 보면 돼요. 정신 차리고.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했어요. 얼마가 아까 3분의 2 동의해서 제한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갑에서 갑을 변경해서 무로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갑이 무로 바뀌었어요. 그럼 무의 의사를 존중해야 돼요? 갑의 의사를 존중해야 돼요? 갑이에요. 갑. 왜? 제한된 후에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죠? 후 앞에를 봐야 돼요.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에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한다가 아니고 변경되기 전 갑의 의사를.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 그랬잖아요. 그죠? 후니까 그때는 이제 개발계약 여기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제한하면 이거에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구역 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한된 후에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 하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된 후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뀐 사람 의사를 존중해요? 바뀌기 전. 후니까 후에 있는 사람 보호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제가 법문 자체가 그 뒤에 있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에 토지 소유자의 변경된 경우에 변경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 뒤에다가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 하는 말인데 개발계획 수립된 이후에 무슨 바뀌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에 바뀐 경우 후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사람이 존중돼야 되겠죠. 변경되기 전 이해해야 돼요. 법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란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은 이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말까지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오히려. 이 말이 없어야 되는데. 4번도 마찬가지예요. 개발계획 변경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후에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바뀐 사람 의사를 존중해야 돼요? 바뀌기 전 의사를 그러니까 변경이 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한다 해야 돼.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것도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시간을 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라는 말은 있을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것은 사족이에요, 사족. 절차를 아는 사람. 법문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어려운데. 자, 정리하면 뒤를 볼 거예요. 만약에 뭐뭐 후부터 전까지가 나왔다 그러면 3번과 4번처럼 나왔다 그러면 뒤를 보지 마세요. 제한된 후 4번도 요청받은 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의 의사를 존중해야 전의 의사. 사람이 바뀌었으면 바뀐 사람 의사 알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개발구역 지정 제한 전에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제한 전까지는 동의의사를 철회할 수 있어요.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조합설립인가 신청하고 싶어요.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동의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갑이 동의했는데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을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 동의한 걸로 봐요. 근데 철회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후에 바뀌었잖아. 다 후에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의사를 이제 자기 의사를 이제 뭡니까 제출할 그런 권리가 없는 거지. 5번은 봤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나오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2번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3번, 4번이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3번, 4번도 그냥 제가 말한 공식 전에는 보호되고 후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찾으면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 하나 이제 미래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각각 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거 얘기하고 10분 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남공고일 이거를요 잘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앞으로 여기에서 원래 국토계획법에서 제한하지 않았던 행위가 또 허가를 통해서 제한되는 게 있어요. 대수선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용도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중목 벌채화 식재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있는데 용도 변경의 의미가 있는 거죠.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로 바뀌게 되면 구분 소유자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후면 통제가 되는데 공남 공고일까지는 아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안 됐잖아요. 이때 정보를 입수하고 야 다 가고 있을 테니 빨리 다세대 만들어서 다세대로 바꾸는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만 하면 되거든요. 건축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수요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걸 대비해서 이렇게 공남 공고일 후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한 경우 여기 이제 용도 변경 아니고 구분소유권을 이게 4개 있는데 갑이 이 다세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쳐요. 4개를. 근데 이거를 이제 자식들에게 나눠줬어요. 이렇게 각각 분할해서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거야. 공남 공고일 후에. 공남 공고일 기억 못 해도 돼요. 지금 무슨 말인가 대충 짐작하시죠? 뭐 후에 증가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입주한지 같은 것도 분양시장 같은 거 제한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원래는 의결권은 구분소유자 하나하나가 의결권이 있거든요. 저렇게 한 사람은 의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또. 저기는 새끼친 A, B, C 있죠? 얘는 의결권이 없어요. 예외예요. 이제.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언제든지 한번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동영해서 한번 내겠습니다. 또 다시 그때 설명을 또 해줄 거예요. 제가 그럼 듣고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딱 10번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10번 한 문제 남았으니까 개발계획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2번 둘 이상의 분할을 하는 경우 각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고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박세세완. 5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당연하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맞아야 되는 거죠.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11번은 작년에 나왔던 건데 이건 설명이 길어지니까 10분 쉬었다가 한번 보겠습니다.